처음인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체험에서 잘 나가시더라도 옆으로 세시네요. 저는 선생님이 미나를 그냥 사용하지 않아서 옳구나 내가 똑같구나 해서 속으로 좋다고 했는데 옆으로 너무 전문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임절 선생님 말씀대로 미나라는 용어 이외에 대체할 만한 그런 포괄적인 다양한 용어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어떤 단어의 그 한계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쓰면 그것이 혼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처럼 미나 속에는 금중화, 장식화, 채식화 이런 다양한 함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미나라는 용어를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미나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힘있게 말씀드렸는데도 원위치 하지 않으니까 좀 불만스러운데 결코 미나라는 그 명칭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현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두 갈래로 전문가와 비전문가 이것으로 구분해서 연구되고 또 이것을 갖다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김홍남 선생님이라든가 홍순표 선생님 또 우리 정병호 선생님 하나같이 궁중회화, 궁골라, 궁화 이렇게 짧게 부르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빈자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수묵하고 채색화에서 채색 가운데 종교화하고 궁중회하고 미나로 구분하자. 전체로 봤을 때는 채색화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채색화에는 우리 장식화, 생활화만이 아닌 다양한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완 선생님처럼 그럴 바에는 생활화로 하자. 또 우리 이열수 관장님께서 생활적인 미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면 궁화가 맞고 관내에서 사용하면 관화가 맞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서민회화가 맞습니다. 서민화가 맞습니다. 사찰에서 사용하면 사찰하죠. 불하죠. 무속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진전됐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는 있다 입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제가 5가지 이유는 한 번에 내고 말겠습니다. 간이라는 것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고려시대 우리 943년부터 1392년에 이 450년 기간에 도화원이 송의 한림도화원을 갖다 모태로 해가지고 했다는 건 알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최전 전체서가 있었죠. 그런데 이 도화원이 저기 서경, 평양 쪽에서도 도화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2의 도시인 서경에서도 개경이 아닌 서경에서도 도화원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방에도. 그리고 여타한 조선시대는 도화원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물론 그 전에는 1463년부터 69년에 이 성종대 경국대전에 보면은 우리가 도화원에서 도화소로 바뀐 이렇게 절하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분명히 20명으로 정해져 있고 화학생도가 15명입니다. 그 후에 영조 때 속대전에는 아시다시피 화학생도를 30명으로 정조 때는 우리 하원을 30명으로 늘립니다. 그만하게 이렇게 대종했통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인원에 불과한 화원들이 지방에는 방해화사, 외방하사, 제외하사, 그리고 거상들이 건드리는 사하원 이런 전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우랬을 때 중간을 됐을 때 우리 도리어 우리 궁중회화를 갖다 관화로 그린다면 편하다 이거죠. 그 중간 지점에 됐을 때 그런 그 관에서 그렸던 여타한 그림들을 궁중으로 몰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해학적인 거, 자유로운 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에 내놔도 견줄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가 높이고 어떤 것을 낮추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궁중회화가 잘했고 서민화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장르가 서로 간에 성격이 다르고 하나의 큰 세계 내놔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후학들이 제가 가르치는 우리 교육대학원 학생들이 민화에 많은 그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 명칭에서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그 선배로서 그것을 갖다가 자리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저 힘들다고 해서 민화로 합시다 웃고 넘어갈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해서 제가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그 관화와 민화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 거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입장은 가장 과격하다는 그 표현을 윤범호 사회자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현희 선생님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입니다. 제가 일본의 교토에서 삼국지학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잠깐 어저께 발표했던 그 내용과 좀 연결된 내용으로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중일의 삼국지 그림의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삼국지 그림의 대종을 이루는 민화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민화의 개념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래서 좀 크게 길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환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좀 길었습니다. 근데 통역하시는 분이 그걸 한 문장은 딱 끝내버렸어요. 저는 꽤 그래도 최소한 7, 8문장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다 끝나고 했는데 하여튼 정신이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왜 통역을 그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도 없고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이제 그걸 이제 번역해가지고 삼국지학회 논문지에다 실으면서 이제 저랑 이제 계속 그분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분도 사실 제일 동포입니다. 교도대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규정하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또 그런데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시면서 한마디로 당신 말 잘 알겠는데 그런 말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전혀 흥미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줄인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낱낱이 갖고 있는 그 개별성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딱 뭉뚱그려 가지고 그분이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친일파, 누구는 좌익, 그런 누구 종북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이렇게 아마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딱딱 해가지고 오히려 접근하는데 좀 더 피곤하지 않느냐. 전체 개념은 놔두고 구체적으로 일단 들어가서 연구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당신 발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해야지 개념 규정 딱 해놓고 거기다 맞는 것만 이렇게 막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듣는 입장에서도 좋은 발표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심하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 나름대로 굉장히 큰 교시를 받아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의논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점에 저는 이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것도 아마 계속해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그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객석으로 마이크를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Thank you. We share, I see today that we share a common problem with the use of the term folk art as you have with minhwa. Both terms were imposed by outsiders somewhat condescendingly. But I'm struck that in Korea, as in the US, minhwa was often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visual culture of people without access to elite art. We have not come up with an alternative to folk that captures its availability to a wide range of people. And I think that's the same issue with minhwa.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미나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포크 아트가 공통적인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가 처음에 생성된 것이 외부인에 의해서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경멸적인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본다 보는 듯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포크아트 같은 경우도 당시에 큐레이터들이나 이분들이 봤을 때 조금 저급의 그런 그림으로서 그런 관심이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포크아트라는 것이 시각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 문화가 절대로 다가설 수 없는 분야를 캡처한다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지만은 제 생각에는 용어를 결정할 때 미나나 다른 용어인지를 결정할 때 그 사용 가능성, 사람들이 정말 이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실제 그런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갑자기 막 복잡해져서 하여튼 일단 그 미나의 이런 뜨거운 열기는 아마 이 시대의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일본이나 이제 미국을 보면은 20세기 전반에는 하여튼 우리가 야나기 무료시의 뭐 미니 운동이나 아니면 뭐 포크 아트 같이 굉장히 그쪽에서도 어떤 이러한 그 미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틀림없는데 지금은 싸늘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키시 교수님한테도 여쭤보면은 요새 미나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미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제 미국도 아까 뭐 발표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우리만큼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교수도 우리 지난번 기회 때는 이제 중국인 교수 그 보성민 교수를 모시고 했을 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민간연화라는 거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보호해야 할 만한 그러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하면 사라질 수 있는 이러한 그 문화유산인데 우리나라에 딱 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나를 그려가지고 전혀 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런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미나의 뜨거운 열기는 이 시대의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잣대나 합리적인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이제 그 조선 후기의 신경산수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신경산수화, 경제 정선에서 유행된 신경산수화를 또 우리 진경산수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경산수화는 분류 개념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분류 개념이고 진경산수화는 지금 뭐 미나처럼 가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워낙 또 이런 신경산수화가 다른 시대보다 신경산수화는 이제 뭐 고려 시대부터 쭉 제작되었지만은 조선 후기에는 또 유독
그 작가나 뭐 작가 수도 많고 작품 수도 많고 훨씬 더 뜨거운 열기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시대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그 현대학자들이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저는 그 좀 존중을 해줘서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실에 대한 그러한 그 고려가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그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궁중회하고 민화를 합할 거냐 아니면은 분리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그 전에 조자영 선생님이 그걸 합하자고 했을 때는 궁중해야 된 연구가 그렇게 이제 궁중해야 된 존재는 인식을 했지만 그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요새는 지금 윤진영 박사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뭐 박정희 교수나 등등 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최근에 하여튼 그 팀에서 궁중해학은 제가 한 3권 냈나요? 3권 정도 되고 그래서 궁중해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뭔가 이제 궁중해학하고 민화 사이의 경계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부탁드렸습니다만 이 경계선이 조금씩 이제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뚜렷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면 이거 이제 분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까 말한 학문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 분리하려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도 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책에서는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학문적인 입장을 표명한 거고 현실적인 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맞습니다.技術派というのがダメだったようなので、変貌派 길상아, 아까 진준영 교수님께서 길상아라는 표현이 좀 너무 허전하다고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우리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림이 민화인데 길상아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라고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皆さん方がすごくこの絵を描きながら幸福を追求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ひしひしと伝わっていますのでそれで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 교수님께서는 제가 지금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책가드로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책가드는 미나이기 때문에 여러 미나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의 기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한국 미나를 좀 꽤 보셨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는 한국의 국민들은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정국모 교수님 책을 보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 그림, 문배, 그러니까 문 앞에 붙이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벽사적 기능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액막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붙이는 거 아닌가요? 병을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나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과 저랑 머리 싸려놓고 생각한 결과 그게 또 그리고 행복하면 길상아가 좀 표현이 옛날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한자어라서. 그래서 지금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걸 생각하고 현대적인 의미도 포함된 의미로서
행복하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에요. 또 그리고 제가 건방지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토론자들 전부 공중해야 미나, 그러니까 미나의 개념에 대해서 제작자와 수용자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그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놔도 그러면 공중해야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미나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 제작자랑 수용자에서 그 측면에서만 보는 거냐고요. 아까 제가 통역을 좀 잘 못했었는데 박본수 선생님께서 제 말을 아주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자기 모순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해야를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달리 보자고 지금 이 자리에 말을 듣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좀 몇 분만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예, 일단 객석에 넘어가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상대방 성함 밝히시고 아니면 코멘트 하셔도 됩니다. 경주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변인호입니다. 우선 적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사대학교에서 오신 기시후미 칸츠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발전된 원인 뒤에는 안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안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그때 당시 우리는 조선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중일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 북경대학교에서 오셨던 고순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민화는 민간 연화와 연관지어서 역시 안료의 산지와 관련해 가지고 발전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아까 강강식 교수님이 진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전통 안료보다도 서양 수입 안료가 들어오면서 당시 어진 화원의 안료를 담당하는 수종화사라든지 수종화사에 있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추락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듣고 요약해 주십시오. 수종화사가 안료를 쓸 때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 방해화사들이 민화를 취급했을 당시에는 민화의 보급이 굉장히 폭이 넓었고 속도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이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 교수 드리고 싶은 그 문제의 요지는 일본에서 민화가 부세 우기어의 그 그림이 급속하게 보급되게 되는 요인은 육피라에서 다색 판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색 판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부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게 된 것인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용되는 안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외청으로 불리지만은 일본에서는 감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모리 노리코라는 분의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근세 일본을 겨냥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는 논문에서 보면은
퍼시안 블루, 서양 안료, 퍼시안 블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 파란색의 보급이 되면서 많은 발전을 갖다가 했다는 그 논지가 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색 판화에서 감청색이라든지 아니면 인디고, 인도에서 나왔는 쪽 색인지 아니면 프로시안 블루인지 혹시 기시 교수님이 그 답변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顔料、プシャンブルーの話なんですけど、それが日本に輸入されたのは19世紀ですから、浮世絵が盛んになったのが17世紀の、今頃ですので、もちろん北斎はプシャンブルーを使って、たくさんの絵を描きましたが、基本的には18世紀の中頃にたくさんの色を版画で出すことができて、たくさんの色を判別するということが発展の理由だと思います。多色刷り技法だけだと言ってね、かも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발표에 우키요-에가 급성장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다색 적파나 기법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데 안료의 영향이 없었나? 그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답은 안료의 영향이 없다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키요-에가 유행했던 거는 17세기 중반이고 그 서양 안료가 수입된 건 19세기예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서양 안료가 수입되게 된 거는 19세기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미나 용어와 개념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나 용어와 개념에 관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좀 짧게 단답식으로 부탁드릴게요. 푸시안 블루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 안료에 대해서? 네, 그게 19세기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본에 수입된 건. 일본에 수입된 거는 호레이 21년에서 메이와 5년 사이에. 그러니까 몇 년도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1761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1761年頃に輸入されたと自分はそれにして더 뒤라고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또 촉박해졌네요. 자, 지금 질문하시죠. 예, 저는 미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정인데요. 이론적으로 깊이가 없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무게를 범해서 넓은 양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미나라는 그 개념에서 미나라는 그 명칭 때문에 이게 계속 뭔가 좀 바뀌지 않으면 명칭 자체에서 바뀌지 않으면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그 야나기도 처음에 미나라는 명칭을 만들었을 때는 민중을 위한 그림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 미나를 그리는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그림부터 궁궐에서 쓰는 총 그림을 다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미나의 민자는 일반적으로도 다들 생각하실 때 그 백성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항상 이 미나가 명칭이 계속되면서 있다면 궁궐에서 쓰는 그림을 분류해야 된다는 그런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궁화를 그리는 화가, 나는 뭐 미나를 그리는 화가 이렇게 또
구분하기는 저희들이 이제 작업상에 이제 어려움도 사실 있거든요. 전시를 하고 발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동안 쭉 그 미나라는 명칭보다 더 좋은 사실 정감이라는 이름은 저도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쭉 그 명칭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미나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소개가 될 때는 미나 작가 누구누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칭에서 문제가 돼서 궁궐과 미나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한다면 제 그냥 얕은 소견으로는 무슨 전통화라든지 이런 명칭이 있어서 우리는 전통화가고 전통화가 누구누구로 전통화 안에 궁중화, 미나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는 전통화가 누구누구지만 궁화도 그리고 미나도 다 작업할 수 있는, 그것도 그거를 아울러서 현대 작업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전통화라는 전통의 제 생각의 의미는 꼭 옛날 그림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통을 쭉 이어올 수 있는 그림. 사실 조선시대 때 백성들이 다 사랑했던 그 집집마다 걸렸던 그림이 미나니까 지금도 현대인들 가정에 저는 다 걸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어올 수 있는 그림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그 전통화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뜻이 넓어졌네. 자, 이상수 선생님, 그 뒤로 좀 마이크 좀 부탁할게요. 수국화도 전통화죠, 그죠? 한국민화센터의 수석연구원 이상국입니다. 제가 한마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대 민화는 구분할 필요도 없이 제 생각에는 민화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요나 용도나 장식이나 이런 개념이 궁궐이나 학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민화로 그대로 써도 사용이 괜찮은 것 같고, 굳이 이제 구분하는 그림을 따진다면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들에 대해서 공안이 민환이 이렇게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 특정한 용어를 지시해서 죄송합니다만 관아 전시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 작가들이 다 그린 그림을 관아 전시회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궁화 전시회라든지 이런 거는 민화를 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을 해야 되지, 이미 관아나 민화나 그런 개념이 없고 일반인이 그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관아니 공안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현대에 그리는 민화는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아까 윤기정 선생님 말씀대로 현대 민화는 민화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이전에 학문적으로 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는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한 분만 더 봐도 돼요. 아이고, 저 어르신 뒤에. 경주 동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 김병호라고 합니다. 이 그림센터에는 여러 세미나 내지는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황용사, 부충, 목탑, 복원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지하게 정말로 학술 발표와 토론을 3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 민화 발전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 계기 기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주 출신으로서 일평생을 경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대통스러운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는 바로 첫 발상지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크로드가 바로 경주가 출발지고 또 종착이다 하는 것을 어제 그저께 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경주에는 재작년에는 태권도의 발상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점심시간에 첨성대에 또 전통, 민속 이 관계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미나하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경주가
민화의 발상자고 해놓고 전부 또 저도 지금까지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이 중요한 토론 장소에서 석학님들의 진지한 아마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뜻이고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만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뤘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모 의사한테. 예. 자, 그럼 딱 두 분만 더 받을게요. 1분씩. 말씀하시면 하세요. 마이크 좀 앞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전통화가입니다. 네, 전통화가인데 오늘 참여를 선생님들 나오셔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걸 보니까 참 저도 감회가 깊고 이 민화에 대해서 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 하나의 어떤 좁은 속인지 모르지만은 이 접근 방법이 저하고는 많이 틀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자들 나오셔서 말씀하는데 저는 제가 한 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의 농민화가 있고 일본의 육개오가 있고 주변 국가들이 다 있는데 유독 왜 우리 민화가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어필되느냐?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이제 소위 말하면 지형적 그런 하는 여러 가지가 오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민화가 좋은 그림을 그려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금수강산이라는 그런 특성이나 그런 모든 게 다른 주변들보다 훨씬 그런 아마 좋은 전례의 민화를 이어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양 분들 나와 계시지만 제가 뭐가 가장 소중하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는 뭐냐면 음식을 먹던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보니까 참 좋다는 소리 나요. 아까 참진짜가 나오고 아까 진경산소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왜 요새 우리 공문을 우리가 좀 세계화시키고 하는 이 판이 자꾸 남의 말을 자꾸 우리가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화 가는 것도 중국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참들입니다. 우리 찬물 또 참기름 우리 어디에 그런 참 같은 하나의 물질을 놓고도 그것을 음양이라 할까 그런 조화를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 말을 가지고 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떠나 그런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제 토론을 진지하고 하지만 저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 이 민화를 이전에 우리 걸 가지고 지금 어떤 문교부나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전문화시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세계의 어떤 참 10대 그런 대회를 들어가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문제는 상당히 참 뒤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도 중요하지만 근본, 기본 자세가 근본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화가 역시 물결의 참 그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아까 누가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예. 네, 동국대에서 석사 논문으로 요지언더를 썼던 박현숙입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민화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의가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더 혼란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여러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그런 또 우리가 작가 입장에서나 공부하시는 여러 제자 학생 입장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사실 민화가 왜 이렇게 저도 빠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아까 길상이나 장식도 있지만 저는 최고로 치는 것이
그것이 회화적으로 주는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묘한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본 그림, 베끼니 그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하는 묘한 그런 아름다움에 빠지게 돼서 이것이 가장 미나라수의 훌륭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정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궁중화 미나를 합치느냐 아닌 정의가 지금 미나라 부르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실체로 정의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현상이 현대의 그 미나를 그리는 사람 입장이 사실 도화서 허원처럼 어디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누구나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강한 이것이 또 각광을 받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작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도 또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를 내려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궁중화를 아까 어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나는 궁중화를 그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그 서민의 미나풍의 그런 해학적인 좀 어떤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런 혼을 담은 그림인가? 이것을 가르는 류의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의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과거의 조선시대까지의 그렸던 그림에 관한 미나, 이것을 전통 미나로 본다 그러면 현대에 가지고 있는 미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공부하는 부족한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빨리 받고 싶은 욕심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기 잘했습니다. 민화 용어에 대한 개념과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장장 3시간 이상 참 진지한 학구열에 불타는 이 종합토론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히려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고 혼란만 끼쳐드려서 이 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참 걱정합니다. 그러면